박규락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얼마 전에 출간한 비핵화 협상 위험한 실험을 설명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북핵에 관한 현 정부의 5인식 확증 편향 집단 사고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책에는 제 6장으로 뒷부분에 설명하고 있지만 미리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당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5인식 확증 편향 집단 사고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 있나요? 5인식부터 생소한 말일 텐데 misperception의 번역어입니다. 확증 편향은 confirmation bias의 번역어입니다. 집단 사고는 groupthink의 번역어입니다. 모두 인간의 오류에 관한 용어입니다. 이들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5인식의 경우 실제와 다르게 이해하는 것, 즉 오해를 말합니다. 조비스라는 국제정치학자는 국제정치 재반 결정에서 5인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을 했고, 전쟁의 원인을 열정적으로 연구해온 스테싱어라는 사람은 전쟁의 가장 큰 유발 원인이 5인식이라고 했습니다. 확증 편향은 1960년에 영국 심리학자 왓슨이 처음 제시했는데,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신념, 기대, 가정에 편향되는 방법으로 증거를 찾거나 해석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한번 옳다고 믿게 되면 반대되는 것은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심각한 편견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집단사고는 제니스라는 사람이 창안했는데요. 자신의 집단만이 옳은 것으로 인식하고 다른 집단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집단 내에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5인식 확증 편향 집단사고는 실제로 한국, 특히 한국 안보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사드가 중국을 자극하거나 사드의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일부 인사들에 의한 루머가 5인식이 되고 확증 편향으로 악화되고 결국 좌파의 집단사고가 되어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되고도 그러한 과거에 믿었던 루머를 계속 믿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의 경우에도 비밀을 교환할 경우 서로가 제3자에게 함부로 누설하지 말라고 약속하는 형식적인 합의에 불과한데도 을사늑약처럼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체결해서는 안 되고 체결된 지금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일부 인사들의 루머가 5인식이 되고 확증 편향으로 계속 굳어지면서 현 정부의 집단사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북한 비핵화 협상도 이러한 5인식 확증 편향 집단 사고가 지배하였고, 따라서 2년 동안 북한에게 농락당하다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은 공공연하게 핵무기를 증강하고 한국은 북핵 대비를 거론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5인식 확증 편향 집단 사고를 각각 분석해 보겠습니다. 5인식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에서부터 심각한 5인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사용해온 그들의 주장, 즉 미국의 핵우산과 그것을 전개하도록 하는 단초인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의미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한국 정부는 핵무기 폐기로 5인식하여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 12월 20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서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공동성명에는 분명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명시되어 있지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면서 그들이 합의한 것은 미국 핵우산의 철거였지 그들 핵무기의 폐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초에 비핵화를 핵무기 폐기로 오해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면 그것을 검증하여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문 정부 인사들은 강력한 확증 편향에 빠져서 진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한 번도 북한을 의심하지 못하고 지금도 북한의 자발적 핵무기 폐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려는지 의심해야 하지만 문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며칠 전 북한이
핵 전력을 증강하겠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확증 편향이 정말 무섭지요? 북한은 비핵화 안 한다 하고 우리는 그게 북한의 진심이 아니라고 우기는 기이한 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집단 싸움은 더더욱 처참합니다. 국내의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까지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독 한국 정부만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믿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방부에서도 북핵 대비를 거론하지 못하는 이유가 북핵 폐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최면, 즉 집단 사고에 강력하게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2019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남한 정부에 대하여 오지랖 넓게 중재자 또는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비난했고 2019년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을 발표하자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기억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월 11일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중불나게 끼어드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라고 해도 항의 한번 하지 않는 것은 북한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집단 사고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는 자신들만이 옳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야당이나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으며 정부 내에서 딴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집단 사고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문 정부의 북핵과 대북 정책에는 5인식 확증 편향 집단 사고가 슬플 정도로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5인식 확증 편향 집단 사고에 빠진 상태에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거나 중재했으니 어찌 성공하겠습니까? 저는 현 정부가 5인식 확증 편향 집단 사고에 빠져 있는 것은 국가안보에 관한 정부와 주요 인사들의 사명감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쯤은 진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 정부 인사들은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면 될지 몰라도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식과 손자는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회담을 협상 이론 차원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